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마케팅 TV의 박종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주와 건강운에 대한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서 사주에 물이 많으면 건강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주에 물이 많고 강할 때 개운법 어떤 상황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에서 말하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원국병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운병, 그리고 흉신병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원국병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만약에 목이라고 했을 때 또는 수라고 했을 때 오늘은 뭐 수니까 수가 많은 상태에서 이 다른 어떤 오행이 특정 오행이 약할 때에 이런 것이 어떤 충국이 발생된다. 다시 말해서 금이 목을 친다든가 또는 토가 수를 친다든가 또 화가 또 수가 화를 극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 원천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병들을 원구병이라 하고요. 운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자 특정 오행 이제 화가 약한데 일간이 수고 또 주변에 또 수의 기운이 강한 상태에서 수가 운에 의해서 들어오면 당연히 화라는 불이 꺼지게 되겠죠.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운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흉신병이라는 것은 자 일간이 수인 상태 주변에 다른 오행들이 거의 약한 상태에서 수의 기운이 강하다. 그런데 이 수의 기운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흘러가면 좋은데 흘러가지 않고 거기서 기가 차단된 상태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 거. 이것을 우리는 이제 흉신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건강 체질 얘기를 많이 할 때에 이제 체질을 뭐 사상 체질로 구분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보통 이제 건강한 체질이냐 아니면 이제 허약한 체질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크게 두 분류로 나누면은 그 기준은 이제 음양 오행의 이제 균형이냐 이제 부조하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심한 충국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오행이거든요. 목화, 토, 금수 이렇게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이 사주가 굉장히 원만하고 여유롭고 뭐 이런 어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목화, 토, 금수라고 오행이잖아요. 그 오행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이제 양의 목도 있고 음의 목도 있고 또 양화, 음화, 또 양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양과 음이 특정 양으로 또는 특정 음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부조화라고 얘기한다면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골고루 갖춰져 있는 그런 상태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심한 충국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죠? 토가 수를 또 극하는 관계 이런 것이 아무래도 나가 가만히 있는데 나를 자극하는 기운이 또 자꾸 발생이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또 금이 목을 친다든가 수가 화를 친다든가 자 이런 것들이 사주 원국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라면은 기본적으로 허약 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충돌이 생긴다 사람끼리 충돌이든 아니면 이제 뭐 사물끼리 충돌이든 간에 충돌이 되면은 뭐 깨지거나 아니면 부서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상태가 건강한 상태의 몸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또 자꾸 어떤 자극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굉장히 좀 짜증스럽고 신경질 나고 예민하고 까다롭고 이런 얘기를 제가 누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없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원활하게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건강 체질의 가능성이 높고 무병장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주에 수가 많고 강하단 말은 어떤 의미냐라고 해서 이제 등령이라는 것이 있고 득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태가가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일간이 계수 일간이고 그다음에 월지가 해월에 태어난 계수가 지금 일지에 통근하는 그런 상태니까 굉장히 수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보통 물이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정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수라고 하는 것이 오장육부로 얘기하면 뭐죠? 이게 바로 신장과 이제 방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득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일지에 통근한 상태, 등령은 이제 월지에 통근한 상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태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수의 기운이 많다. 다시 말해서 월지에도 다시 연지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시간에도 있고 그러니까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으니까 굉장히 많고 그리고 강하다는 얘기는 뿌리에 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굉장히 수의 기운이 강하고 많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는 건데요. 특히 이제 자 우리가 수가 물이 많다는 물이 많으면 불이 어떻게 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재성화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물이 많으면은 뚝 제방이 온전합니까? 아니죠.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는 넘쳐서 이렇게 무력화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하고 토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오장육부의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주에 물이 많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건강상의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물이 많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 나무가 썩지요. 그렇죠? 이 나무라는 것이 적당한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화초를 기를 때 보면은 물을 많이 이렇게 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썩어버리죠. 자, 그리고 물이 또 많으면 어떤 현상이 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생목, 목생아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고 고이니까 어떻게 물은 또 썩지요.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또 수의 기운이 강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은 금생수 수생목 관계니까 이 금의 어떤 기운이 더욱더 허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의 기운이 워낙 빨아들임이 강하니까 금생수니까 금이 더 줄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에 이렇게 특정 오행이 많게 되면은 바로 이런 문제들이 태생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잘 인지를 하고 건강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장육부를 살펴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재성화라고 하는 것은 오장육부를 하면 심장과 소장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거는 직접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수의 기운이 만약에 가세가 된다면 운에 의해서 바로 심장과 소장에 큰 불상사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관성토라고 하는 거. 자, 이게 뚝이나 제방 같은 역할을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홍수거나 비가 많이 오면 어떻습니까? 뚝이 넘쳐날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상태에서 비위. 자, 이것이 토라는 것이 이제 오장육부는 비장과 이장학인데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소화불량이라든가 뭐 또 건강검진하면 위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수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흉신이 되는 건데, 자, 물이 많으면은 고이면은 썩는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가 수생목, 목생아 이렇게 흘러가야 원활하게 기가 흐름이 유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신장, 방광, 혈관 계통에 바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주상의 특정 오행이 쏠려 있을 때, 즉 편중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것이요. 자, 우리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이 8글자고 음양호응이 골고루 갖춰져 있으면 굉장히 사람 간의 관계라든가 삶의 관계가 굉장히 원만한데 특정 오행으로 이렇게 몰려 있으면 다른 오행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흐름이 약하거나 기가 약하거나 함으로써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아 이게 옴양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논리에 의해서 오장육부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실 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처방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물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수생목으로 흘러가야 되니까 이 목과 관련 쪽으로 처방을 좀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직업이 목과 관련된 직업이죠. 자, 목에 관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청소년 대상의 직업도 얘기하는 거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패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뭡니까? 그죠? 이게 생명과 사람의 어떤 그런 생명과 관련된 그런 직업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나무와 관련된 이런 직업들이 포괄적으로 보면은 뭐 출판업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방위가로 얘기하면 이제 동적을 나타내는 것이고 숫자로 얘기하면 이제 38광땡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의 기운이 필요하신 분은 이 38광땡하고 굉장히 친해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청록색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린 컬러가 아무한테나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청색 기운이 필요한데 없는 분들한테 이런 것들이 운을 보완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직업 보다 우선해서 왜냐하면 평생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배우자 선택을 함에 있어서 목의 기운이 필요한 어떤 그런 일간들이라든가 또는 사주에 목이 필요한데 목의 기운이 약하신 분은 어떻습니까? 수생목 관계가 되니까 인성이 받쳐주니까 굉장히 이 도움을 받는
그래서 배우자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는 그런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목이라든지 신맛, 우리가 이제 그 이파리 뭐 이런 거 산에 가서 약초를 먹으면 굉장히 좀 그런 신맛들이 나는 것이 많이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과 친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장명인데요. 자, 내가 물상 말씀드립니다만 기업에서 마케팅 측면에서 또 변화 혁신 측면에서 굉장히 브랜드 개선 작업 또 BI, CI 작업을 많이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람도 어떤 분위기를 바꿔볼 필요가 있거나 또는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에 어떤 이런 개선의 작업으로서 이름이 조금 더 세련된 또 그 이름으로 산다라면은 사람 자체가 그런 이름답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개명이라든가 장명도 어떤 처방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 건강을 잃으면 인생 전부를 잃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생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100세 시대를 아무 생산성 없는 일로 인해서 시간 낭비성 삶을 산다면은 그 삶을 사는 본인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제일 중요한 건 사주 명리를 통해서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내 사주를 보게 되면은 나쁜 사주가 없어요. 다 강점과 약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의 강점이 무엇이고 또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사주와 건강 운에 대한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영상이 크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주 마케팅 TV의 박효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